최근 한류에 대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차원을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조명하는 국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의 세계적인 박물관 V&A에서 1년 가까이 열린 전시회 한류 코리안 웨이브 이후 더 다채로워진 모습입니다. 이 전시회는 한국 대중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영화, 음악 등을 넘어 한류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역사적 맥락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는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꾸준히 자주 다뤄지면서 이슈화에 성공합니다. 오늘은 이 전시회가 올해 6월 마감되면서 나온 영국 BBC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류, 한국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정의하는 25가지 이야기. 이는 영국에서 올 봄에 발행된 한국의 단편소설 작품을 엮은 문학선집을 다룬 내용인데요. 이 단편 문학선집에 들어간 작품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그 속 한국인들의 삶, 그리고 한국 문화 속의 코드들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보면서 최만식, 황순원, 김유정 등 우리 교과서 속 작가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읽히며 한국을 바라보는 창으로 인용된다는 게 일면 신기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올해 블랙핑크의 코첼라 헤드라이너 공연이 아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이정표가 된 바로 그달, 넷플릭스는 한국 영상 미디어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V&A의 전시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청각적인 볼거리보다도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K컬처의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올봄 펭귄 클래식스에선 한국의 드라마틱했던 20세기를 생생하게 재현한 단편소설 선집인 한국 현대문학 컬렉션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이 단편 선집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역사는 현대 한국 장편소설의 위대한 작품들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하다. 2023년에도 맨부커 국제상은 한국 스토리텔링에 계속 주목하면서 K컬처 혁명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문학선집을 편집 발간한 풀턴과 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발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페이지 분량의 한국의 역사연표만 훑어봐도 20세기의 한국이 겪은 광범위한 혼란을 이해할 수 있다. 1910년 일본에 참혹한 식민지배, 1950년 한국전쟁을 앞두고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한국에서 수십 년간의 군사독재를 예고한 1961년 쿠데타, 1987년 민주화의 시작으로 이어진 빠르고 고통스러운 현대화 과정 등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그 어떤 국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변화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한국의 권영민 국문과 교수가 문학선집의 서문에서 밝힌 한국 소설은 암울하고 우울하다는 평판을 어느 정도는 받을 만하다 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학선집에는 행상인과 성노동자, 전쟁터 사상자, 관계를 찾는 외로운 방랑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유머, 인내의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국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해체하고 한국의 변천사를 심도 있게 볼 수 있다. 최만식의 흥보씨는 중일전쟁 중이던 1939년 식민지배로 인해 민중들이 큰 피해를 입던 시기에 씌어졌다. 순박하고 마음씨 착한 학교 관리인이 일본인 교장이 반쯤 먹은 도시락을 불구가 낸 딸을 위해 집으로 가져다 주려고 애쓴다는 내용이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의 방해에 부딪히고 아내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다. 40년 넘게 한국학에 종사한 학자이자 번역가인 풀턴은 말한다. 식민지 시대에 쓰인 모든 이야기들은 암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한국어로 출판된 모든 이야기는 곧 낙관주의의 근거기도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언젠간 자신의 글이 살아남을 거라는 많은 작가들의 믿음이 반영된 겁니다.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이지만 최만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화해하기 위해 햇빛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어쩌면 터널 끝의 빛에 대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은혜라는 코드는 4대 79년에 걸친 한 가족의 생생한 역사의 파친코에서도 생생하게 그 기저에 흐르고 있다. 이 작품은 세기 초 일본이 점령한 조선에서 태어난 농민소녀 순자가 오사카의 빈민가에서 가난과 차별을 견디며 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의 패방을 목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 새로운 차별을 경험하고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의 기아와 질병, 유혈 사태를 알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는 작가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김민진 작가는 BBC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전쟁 난민이었어요. 1950년 16세 소년이었던 아버진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진 형과 함께 미국 군함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고 며칠 후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버진 어머니와 누나, 고향을 다신 보지 못했습니다. 휴전이 체결되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전쟁의 잔재는 곳곳에서 목격되죠. 남한과 북한의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선집의 또 다른 챕터는 헬조선이다.
이 용어는 대학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가 적고 월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 세대의 불만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편혜영 작가의 첫 번째 기념일은 큰 울림을 준다. 이 소설은 공사와 재건축이 끊이지 않는 도시에서 반복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배달원의 이야기다. 영화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우뚝 솟은 주상복합 건물과 대비되는 반지하 아파트에는 마치 실제 아무런 거주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화하는 데 촉매제가 된 박정희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 풍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다. 풀터는 끝없는 재개발과 어둠, 황량함이 부재, 말 그대로 없는 존재라는 강력한 주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모든 가족,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 만주에서 소위 위안소로 끌려간 20만 명 이상의 소녀들과 같은 역사적 분노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기념일에서 대관람차의 느린 회전은 앞으로의 느린 행진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은 파친코의 첫 문장에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문장으로 강력하게 구현되어 있다. 지배와 제국주의,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한국인들은 끈질기게 버텨냈고 살아남았다. 한국인들은 그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일어났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결론 내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한국인들이 굴욕적인 역사 속에서도 승리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2023년 한국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들은 비단 이 작품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맨부커 국제상은 2년 연속 한국소설을 최종 후보작으로 발표했으며 실제로 2016년 채식주의자가 상을 수상한 이후 5편의 한국 작품이 최종 후보작에 올랐다. 한국의 역동적인 영화와 파스타가 부각되는 현상 뒤 이처럼 풍부하고 미묘한 작품들이 그 뒤에 눈에 띄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풀터는 말한다. 오늘날 서구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한국 문학 작품에 점점 더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가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사엔 본 클립에선 전부 다루진 않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주목할 만한 작가들과 작품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아무튼 기사는 한국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격변하는 역사를 가졌고 한국 문학은 그 속에서 탄생하고 생존했다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으며 그것이 한국 문학이 가진 매력이라 말합니다. 결국 소설이라는 건 비록 허구라도 그것이 탄생한 곳의 실제 이야기들이 담기는 것이겠죠. 한편 저는 기사를 보면서 조금은 생뚱맞지만 웹툰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드라마, 영화 작품들을 보면 웹툰 기반의 작품들이 부쩍 많아졌죠.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무빙을 비롯해 DP, 지옥,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 신과 함께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바로 웹툰 기반입니다. 결국 한류의 지속을 위해선 그 베이스에는 한국적 관점을 가진 이야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설과 웹툰은 다른 분야지만 또 같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